나이트 시네마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 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를 이 프렌드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방송 이후에 제가 뭘 봤는지를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이브스 아웃 글래스 어니언을 봤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실망을 한 작품입니다. 왜냐면은 이 전작인 나이브스 아웃을 제가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고 이 글래스 어니언이 해외에서 이제 선개봉을 한 후에 넷플릭스에 공개가 됐죠. 국내에서는 극장 개봉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상황인데 해외에 선개봉을 했을 때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어, 일주일 정도 짧게 극장에 걸었는데 너무 호평 일색이니까 극장 측에서 이거 연장 상영을 하자라고 제안을 할 정도로 물론 성사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제안을 할 정도로 해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야 이거 언제 내가 볼 수 있나 너무너무 이게 목 빠지게 기다렸던 작품이고요. 공개가 되자마자 이렇게 감상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나 실망을 했고요. 전작에서는 모든 상황들이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자연스럽게 세팅된 상황 안에서 그 추리 요소가 가미가 됐는데 그 추리 요소도 뭔가 예전에 고전 문학 추리 소설을 읽을 때 그 느낌을 너무 잘 살린 오리지널 스토리로 풀어내 가지고 이거는 감히 명작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번 글래스 어니언은 이제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언급은 못 드리겠지만 시작부터 모든 상황들이 너무 자기적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좀 극에 몰입을 못 했습니다. 이 추리극을 만들기 위해서 좀 억지로 세팅된 듯한 그 상황 안에서 모든 것들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되게 실망해서 이렇게 별 2 개를 주면서 좀 "아쉽다."라는 평을 남겼는데 의외로 이 주변에서 막 극찬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취향 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아쉬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재밌게 보신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지레 포기하시지 말고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쯤 이제 보셔도 될 것 같다. 일단 보고 나서 본인이 판단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 OTT 공개 예정작을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이번 주는 넷플릭스가 너무 공격적으로 많은 작품들을 들여온 주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예고편을 넣지는 못했고요. 일단 리스트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키노 라이츠에서 이렇게 OTT 공개 예정작에 대해서 리스트를 이렇게 달력 형식으로 제공을 하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 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28 일이랑 29 일에 지금 리스트 이렇게 빼곡한 거 보이세요? 다른 날 빼곡한 날 보면은 여러 가지 OTT 플랫폼들이 섞여 있어서 이렇게 리스트가 빼곡한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넷플릭스 단독으로 빼곡하게 채운 날은 없거든요, 다른 날을 봐도. 근데 이번 주는 어제죠. 28 일이랑 오늘인 29 일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많은 작품들이 넷플릭스에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만 한번 쭉 읽고 이제 그중에서 제가 고른 것들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8 일에는요. 넷플릭스에 외계인 일부, 헤어질 결심, 발신 제한, 브로커, 연애 빠진 로맨스, 보이스, 앵커, 경관의 피, 방법 제차의, 문폴 이렇게 공개가 됐고요. 오늘은요. 넷플릭스에 신의 한 수 기수편, 와일드 마운틴 타임, 도굴, 나쁜 녀석들 더 무비, 위플래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일의 기억, 새해 전야, 이웃사촌, 백두산, 스파이럴, 파이프라인, 담보,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특명 스피드 레스큐, 고백, 브라운 앤 프렌즈 요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엄청 많죠. 그리고 내일도요. 화이트 노이즈, 최후의 통첩, 결혼할까 헤어질까 프랑스 편, 더 글로리, 티빙에서는 아일랜드 요렇게 공개가 되죠. 지금 이 리스트만 봐도 이번 주는 거의 OTT 홍수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 중에서 이제 송혜교 배우가 나오고
김은숙 작가님이 이제 집필을 하셔서 굉장히 화제작인 더 글로리가 또 내일 개봉을 앞두고 개봉이래. OTT 공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는 넷플릭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작품들을 유입하는 주다라고 아신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작품들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이번 시간 안에 소개해 드리기에는 좀 무리고요. 그중에서 몇 개만 추려 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인이 공개가 됩니다. 28일 날 넷플릭스에 공개가 됐고요. 어제 이미 된 거죠. 흥행 보증수표 감독님이셨죠. 최동훈 감독님이 감독을 맡으셨다라고 해서 굉장한 기대를 모았고 배우진들도 굉장히 짱짱했습니다. 류준열, 김우빈, 김태리, 소지섭, 염정아, 조우진, 김의성, 이한희, 신정근, 이시훈 배우님 등등이 이제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흥행 보증수표 감독님이 이런 대규모 자본을 들여가지고 이런 짱짱한 배우들이랑 같이 작품을 한다? 제작 발표가 됐을 때부터 이제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그런데 이게 손익분기점이 700만을 넘겨야지, 730만이었나요? 그걸 넘겨야지 이제 손익분기점인데 최종 극장 스코어가 150만에 그쳤고요. 영화가 개봉되고 할 때 그 보도자료로 이야기했던 거는 정액제 OTT에 우리 작품을 팔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개별 구매하는 그 시스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통신사에서 하는 그런 뭐 SK 브로드밴드라든지 뭐 KT라든지 그런 거에서 이제 개별 구매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그 네이버 시리즈 온 같은 데서 개별 구매로 이렇게 볼 수는 있게 할지언정 뭐 왓챠나 넷플릭스 같이 이렇게 정액제로 볼 수 있는 OTT에는 우리가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인터뷰까지 다 마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이 결과가 처참해 버리니까 그런 그 정액제 OTT 플랫폼에 팔아서라도 그 손실을 최대한 메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정확히 얼마에 팔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티빙과 넷플릭스에서 서비스가 하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착잡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더 리스크한 게 뭐냐면은 제목이 외계인 1부잖아요. 2부도 당연히 있겠죠. 1부와 2부가 거의 동시에 제작이 되었고 2부의 공개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인데 1부가 망한 상태에서 내용이 곧바로 이어지는 2부에서 뭔가 반전을 꾀할 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낮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2부까지도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 배급사가 CJ인데요. CJ 내부에서도 이 작품 때문에 굉장히 좀 속 시끄러운 사정이라고 합니다. CJ에서 최근에 이제 해외 진출을 좀 하려고 그 몸집 불리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튀르키예에 이제 구터키죠. 구터키 현 그 튀르키예에 이제 튀르키예에 있는 업체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거기 화폐 가치가 떡락을 하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손실을 떠안게 되었죠. 그래서 그거를 아직도 이제 만회하려고 막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거기에다가 이 외계인 그 초기대작이었고 엄청난 자본이 들어간 이 외계인마저도 폭망을 하면서 굉장히 곤란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도 이거를 이제 그 개봉 첫날 조조로 이제 극장에서 보고 왔는데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좋은 작품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700만은 조금 무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어요. 저도 보면서 좀 무리일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한들 이게 150만 밖에 못 들 작품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절대 그렇진 않거든요. 손익분기는 못 넘겨도 최소한 그래도 좀 한 300만, 400만 정도는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마케팅이 문제인지 아니면 입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난 건지 아니면은 요게 개봉한 타이밍에 그 극장 티켓값이 오른 타이밍이랑 좀 겹치기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관객 심리가 좀 작용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150만이라는 그 스코어는 저 역시도 재미없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좀 의아한 스코어긴 하다 싶긴 합니다. 그래서 흥행 성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골라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집에서 그 구독 중인 정액제 OTT로 보기에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만큼 너무 최악인 작품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뭐 넷플릭스에 이미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킬링 타임용으로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요렇게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다음은 또 넷플릭스에서 헤어질 결심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어질 결심이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었을 때 요 공개된 버전을 사람들이 보면서 되게 좋아했던 게 뭐냐면은 자막이었어요. 자막 때문에 보기 너무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저도 이걸 극장에서 너무너무 재밌게 봤는데 재밌게 볼 때도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아 이거 자막이 있었으면은 더 재밌게 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물론 뭐 대사가 잘 안 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극 중에서 탕웨이의 그 캐릭터 설정 때문에 되게 어눌한 한국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못 알아들을 법한 상황들도 있어 가지고 '아 요거는 좀 자막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탕웨이의 어눌한 한국말로 인해서 관객들이 대사가 잘 안 들리는 것조차도 이 박찬욱 감독님이 의도해서 한 연출이시거든요. 극 중에서 이제 박해일이 느끼는 그 답답함을 관객들도 같이 좀 느껴봐라라는 의도된 연출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볼 때는 그 감독의 의도대로 그 답답함을 같이 느끼면서 봤다 한들 그 다회차를 할 때는 뭐 2 회차, 3 회차를 할 때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말이 뭐지? 라는 궁금함에 좀 자막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고런 차원에서 고런 의미에서 이 넷플릭스에서 자막을 지원을 해 주는 게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자막이 지원되면은 자막 지원되는 버전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꼽은 2022년 뭐 최고의 영화에도 요 헤어질 결심이 포함이 됐고 지금 각종 뭐 영화제라든가 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인 만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청취자분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2022년 한 해 동안 보신 작품 중에서 "어떤 작품이 제일 좋으셨어요?"라는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많은 분들이 한국 영화 중에서는 헤어질 결심을 2022 년에 봤던 영화 중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그만큼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니까요. 혹시나 아직도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은 넷플릭스에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은 요 발신 제한이라는 작품인데요. 요 킬링 타임용으로는 그냥저냥 볼만하다라는 고런 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극장 표값 내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더라도 집에서 OTT로 보기에는 그래도 '킬링 타임용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렇게 소개 한번 넣어 봤습니다. 명품 배우인 우리 조우신 배우님이 첫 단독 주연작을 촬영을 하신 거고요.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요. 명품 조연으로 이름을 날리시는 배우분들이 이렇게 첫 단독 주연작을 한 작품들은 대부분은 높은 확률로 흥행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조우진 배우가 첫 단독 주연작을 맡은 이 발신 제안도 그 확률을 좀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극장 흥행에는 좀 실패를 했지만 OTT로라도 보면은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놉시스 한번 읽고 가볼게요. 은행 센터장 성규는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출발할 평범한 출근길에 한 통의 발신 번호 표시 제한 전화를 받는다. 전화기 너머 의문의 목소리는 차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고 자리에서 일어날 경우 폭탄이 터진다고 경고하는데 의문의 전화를 보이스피싱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성규는 곧 같은 협박을 받던 회사 동료의 차가 의문의 목소리가 말한 대로 폭파되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졸지에 부산 도심 테러의 용의자가 되어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된다. 내리면 폭탄이 터지는 절제절명의 순간 경찰의 추격 속 의문의 발신자와 전화마저 끊을 수 없게 된 상황에 놓이는데 라고 합니다. 클림타인용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브로커라는 작품이고요. 그 해외 영화제 같은 데서도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송강호 배우도 뭐 상을 되게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라는 그 일본 감독님이 제작하신 한국 영화라서 좀 화제가 됐던 영화이기도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졸렸어요, 보는데. 너무 졸리고 고레다 히로카즈님 감독님의 작품의 특성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가족 구성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그 좀 하시고자 하는 그런 감독님이신데 브로커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지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다가 좀 졸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인상으로 남은 영화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호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역시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고요. 뭐 입양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족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은 또 넷플릭스의 보이스라는 작품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작품은 제가 봤는데 킬링 타임용으로 충분히 괜찮은 영화고, 개인적으로 이 변요한 배우님의 연기도 물론 뭐 훌륭했지만 김무열 배우님이 여기서 악역 연기를 너무 잘해 주십니다. 진짜 뭐 저런 미친놈이 다 있어 싶을 정도로 악역 연기를 너무 잘해 주시고, 예전부터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 수법도 굉장히 악랄해져 있죠. 근데 그 보이스피싱이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영화에서 이제 묘사를 하면서 '에이 저 썩을 나쁜 놈들.'이라는 생각이 들며 좀 그 통쾌함도 있고 '아 저렇게 좀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짜임새가 튼튼하고 막 촘촘하고 뭐 이런 것까진 아닌데, 그래도 그냥 킬링 타임용으로 보기에는 뭐 무난한 그런 작품인 것 같으니까요. 넷플릭스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 앵커라는 작품도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는데, 이제 신하균 배우님이랑 천우희 배우님이 이제 주연을 맡은 작품이긴 한데요. 제가 이 두 분을 다 좋아하는 배우님임에도 불구하고 평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건너뛴 작품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넷플릭스에 뭐 공개가 됐으니까 구독 중이신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관의 피도 넷플릭스에 공개가 됐는데, 이것도 저도 이제 평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안 봤는데, 근데 이 경관의 피라는 작품이 약간 그 전투력 측정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나는 경관의 피도 재밌던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나는 웬만한 영화는 다 재밌게 본다."라는 그 약간 대명사처럼 된 약간 고런 식으로 이 경관의 피가 됐어요. 그래서 전투력 측정기가 돼 가지고 그렇게 좀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 주변의 악평 때문에 좀 거른 작품이긴 한데, 의외로 좀 재밌게 보셨다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 제차의라는 작품도 넷플릭스에 공개가 됐는데, 요게 그 티빙에서 보실 수가 있는 방법이라는 그 드라마의 후속작격으로 제작된 영화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의 후속작이 드라마로 나온 게 아니라 영화로 나온 케이스입니다. 티빙에서 보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드라마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오컬트라는 소재를 삼아 가지고 너무 잘 만든 작품이에요. 저 역시도 흥미진진하게 봤고, 토속 신앙을 기반으로 한 그 오컬트물이기 때문에 어떤 무당에 대한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진진하게 돼 있어 가지고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를 재밌게 본 기억으로 이 영화를 봤는데, 영화는 대실망을 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왔던 인물들이 당연히 영화에도 그대로 나오고, 그 드라마에서 있었던 내용들도 이 영화에서 그대로 좀 언급이 된다거나, 그때 그 드라마에 있었던 사건들의 영향이 요 영화에도 끼치는 식으로 진행이 됐겠죠. 그 드라마는 제가 오컬트물로서 되게 재밌게 봤다면은, 이 영화는 무슨 뭐 판타지 히어로물 로 좀 변질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좀 실망을 많이 했던 작품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드라마를 혹시나 재밌게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팬심으로라도 한 번쯤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적인 드라마를 보시지 못했다라는 분들은 티빙에서 그 드라마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또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재밌게 봤어요. 저는 재밌게 봤는데, 이게 뭐 막 내용이 흥미진진하고 되게 촘촘하고 막 서스펜스가 있고 이런 맥락에서 재밌게 봤다기보다는, 카메라 촬영이 다 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영상이 너무 화려하고 이 카메라 연출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보기만 하는데도 충분히 '이 영화에 돈값은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그리고 이정재 배우, 황정민 배우 너무너무 두 분 다 연기를 잘 해 주시지만, 이 박정민 배우가 여기서 그 트랜스젠더 역할을 하시는데 진짜 그 관람 포인트입니다.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박정민 배우가. 거의 신 스틸러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메라 연출 요거 하나랑 박정민 배우의 연기, 이 두 가지를 관람 포인트로 잡으셔서 보시면은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액션씬에서 카메라 연출을 보실 때 어떤 거를 주로 보시면 되냐면은, 치고받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촬영 기법으로 촬영이 됐냐면은, 배우들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싸워요.
슬로우 모션으로 배우 자체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치고 박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카메라로 빨리 감기를 해서 스피디한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타격감을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수 효과를 쓰지 않고 그냥 그 카메라를 빨리 감았다가 좀 천천히 감았다가 하는 것만으로도 액션씬에 있어서 그 스피드의 강약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좀 볼만한 액션씬이 연출이 됐으니까요. 그거를 키포인트로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서사를 뭔가 스토리적인 뭐 감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서스펜스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보시면은 좀 실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포인트를 기대로 잡고 보시면은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키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제가 요게 카메라 연출이 되게 좋았다고 했잖아요. 카메라 감독님이 누구시냐면은 기생충에서 카메라 감독님을 하셨던 분이 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카메라 감독님을 그대로 해 주셨고요. 이런 여담이 있습니다. 기생충 촬영을 할 때 너무 국내에서만 찍어 가지고 '아 해외 좀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해외 올로케라는 얘기를 듣고 내용이고 뭐고 이런 거 그냥 듣지도 않고 바로 그냥 오케이를 하셨다라는 그런 후일담이 있어요. 그렇게 가신 거 치고는 너무 진짜 뭐 "카메라가 다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촬영을 기깔나게 하셨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는 끝났고요. 티빙에서 공개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일랜드라는 드라마가 티빙에서 공개가 되고요. 아일랜드는 만화책이 원작입니다. 1997년에 공개된 아일랜드라는 만화책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양경일 작가가 그린 작품인데, 이 아일랜드라는 이 만화책이 진짜 명작이에요. 지금 와서 읽어도 너무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작품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단행본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집에. 되게 오래된 책이겠죠? 1997년에 나온 책의 단행본이니까 뭐, 그래서 진짜 그 당시에 그 책을 저는 집에 아직도 보관을 하고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펼쳐볼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그 작품이에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후속작이 네이버 웹툰에 공개가 된다는 이야기에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봤는데, 너무 실망을 하고 그냥 원작은 원작대로 그 좋은 추억으로 남겨 놓을 거라는 후회만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니까요. 예고편을 보니까요. 그 원작 만화책 기반이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됐던 그 후속작의 내용까지 다 섞어 가지고 이제 드라마를 제작을 한 것 같아요. 그 네이버 웹툰 그 연재 분량에만 있는 그 캐릭터가 이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이버에서 연재됐던 분량도 좀 섞어 가지고 제작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대감을 오히려 좀 내려놨습니다. 처음에 그 제작기가 들려왔을 때 당연히 이제 시간 순서대로 제작을 한다면은 1997년작을 기반으로 진행을 했겠거니라는 생각에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고편을 보니까 '아 네이버 연재 분량도 좀 포함이 됐구나. 근데 네이버는 좀 별로였으니까 좀 기대감을 어느 정도 내려놔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인 만큼 예고편이 공개가 됐을 때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예고편을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슨 "모바일 게임 광고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판타지 액션물이에요. 주술 쓰고 뭐 밀교 나오고 약간 무협물과 오컬트물이 좀 섞여 있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약간 고런 장르인데, 그러다 보니까 CG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을 거잖아요. 근데 예고편에서 보여준 CG의 퀄리티가 사람들의 기대치에 좀 미치지 못해서 고런 아쉬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배우 교체 이슈도 한번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 서희지 배우가 이 원묘라는 캐릭터를 해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 원묘라는 캐릭터가 어떤 이미지냐면은, 그 재벌집의 딸인데 되게 도도하고 자존심 높고 좀 까칠한데도 이제 내면에는 좀 약한 모습도 좀 있고 요런 복잡한 캐릭터예요. 그런데 이 처음에 서예지가 캐스팅이 됐다고 했을 때 좀 도도한 이미지 고런 거는 좀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일련의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이다희 배우로 교체가 됐을 때 이다희 배우도 되게 도시적이고 좀 도도한 이미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 서예지 배우에 비해서는 고 이미지가 쪼끔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래도 배우에 대한 그 호불호를 꼽자면은 이다희 배우가 조금 더 낫기 때문에 그 원미호라는 캐릭터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배우 교체된 배우 캐스팅은 가장 최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 반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밀교에서 이제 금지된 막 술법을 사용하고 막 난리 치는 그런 캐릭터인데 원작에서 진짜 매력적이고 멋있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 김남길 배우가 캐스팅이 됐다고 했을 때, 오! 이미지 어느 정도 좀 맞다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요 반이라는 캐릭터가 밀교의 술법을 기반으로 싸운다면은 이 요한이라는 캐릭터는 천주교 재단에서 행해지는 그 퇴마 의식을 기반으로 이제 싸우는 캐릭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요한이라는 캐릭터를 그 원작에서는 제일 좋아했던 캐릭터입니다. 저도 천주교인데 제 세례명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 사도 요한으로 제가 세례명을 정했던 이유도 아일랜드에서 이 요한 때문에 제가 그 세례명을 그렇게 지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이 차은우 배우가 캐스팅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좀 반갑기도 하면서 이 요한이라는 캐릭터가 그 약간 장난기 있으면서도 개인사 때문에 뭔가 좀 상처도 좀 가지고 있고 반이라는 캐릭터는 되게 인정사정 안 봐주는 그런 캐릭터인데 요한은 어느 정도의 좀 자비심도 가지고 있고 좀 착한 요런 애거든요. 그래서 이 차은우 배우가 어떻게 연기를 해주실지 좀 기대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작은 너무 훌륭하지만 드라마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원작에 대한 팬심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기는 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번 주 OTT 공개 예정작에 대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뉴스들이 짧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 마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바타가요 600만 관객을 돌파를 했고요. 여전히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천만 요정이라는 이야기를 이전 방송에서 한번 했었죠. 저희 와이프가 극장에서 보면요 무조건 천만이 넘어가거든요. 그만큼 영화를 잘 안 보기도 하고 그 올해 2022년도에 저희 와이프가 극장에서 본 영화가 딱 두 편 있습니다. 범죄도시 2, 아바타 2 딱 두 개를 극장에서 봤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감히 얘기하지만 천만 요정인 저희 와이프의 버프가 있기 때문에 아바타 2 천만 갈 것 같습니다. 이 기세를 탄다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기사가 두 개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아바타 2를 보는데 어떤 분이 초장에 회를 찍어 먹으면서 봤다고 미쳤죠. 야, 이 관크라고 하죠. 관객 크리티컬이라고 해가지고 야, 이 수많은 극장 빌런들을 봤지만 극장에서 초장에 회 찍어 먹는 빌런은 진짜 처음인 것 같은데 야, 이런 분이 있어서 이렇게 기사까지 났습니다. 이게 기사까지 나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이 아바타 2를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게 그 해양 생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그 포획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회 떠먹었다고? 야, 이건 좀 쉽지 않다. 되게 강력한 빌런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CJ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 튀르키예에 무리한 진출을 하다가 지금 화폐 가치 폭락으로 엄청난 빚을 떠안았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아바타2가 흥행을 하면서 대박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이제 그 경영 상황이 힘든지 이제 알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황동혁 감독님이랑 이정재 배우에게 금관 문화 훈장을 수여했다라는 기사고요. 봉준호 감독에게는 은관 문화 훈장을 수여를 했고 송강호 배우에게는 옥관 문화 훈장을 수여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야, 진짜 오징어 게임이 강력하긴 강력하네요. 그죠? 그래서 근데 받을만 했죠. 충분히 받을만 했다.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내년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조건부입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분에게만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영화관 자주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달해드린 마지막 뉴스는요. 요 장화시는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 해외 반응이 장난이 아닙니다. 해외는 이미 공개가 됐는데요. 해외 평이 너무너무 좋고 이 시리즈를 통해서 슈렉 프랜차이즈가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해외 평이 좋은데 국내 제목이 번역이 돼서 들어올 때 끝내주는 모험이라는 부제가 붙으면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들어와서 너무 애들용 만화처럼 이렇게 마케팅이 된 것 같다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이 부제가 뭐냐면요.
라스트 위시라고 해서 마지막 소원, 유언 뭐 이런 약간 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제인데 국내에 들어오면서 번역이 "끝내주는 모험이라는 생뚱맞은 부제가 되면서 '야 이거 너무 좀 아동용으로 마케팅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좀 걱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국내에서는 3D 포맷 상영도 확정이 된 상태죠. 1월 4일 날 국내 개봉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극장 나들이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